네, 처음에 등장했을 때 전 세계 정말 깜짝 놀라게 했었죠. 챗 GPT. 벌써 1년이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미국 기업 오픈 AI가 챗 GPT를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시점은 한국 시간으로 2022년 12월 1일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챗 GPT가 등장한 지 1년 정도가 된 것입니다. 네. 예, 챗 GPT의 기능은 질문에 유려한 답변을 내놓는 서비스로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프로그래밍 코딩이나 번역, 요약 등의 기능도 있지만 핵심 기능은 사용자의 의도에 맞춰 문장을 생성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내놓는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단순하다면 단순한 서비스에 세계는 그야말로 열광을 했는데요. 출시 5일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끌어모으더니 2달 만에 월간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서비스로 불리는 다른 플랫폼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인데요. 월간 이용자 수 1억 명 돌파를 달성한 시점은 구글 번역은 78개월이 걸렸고요. 우버는 70개월, 스포티파이는 61개월이 필요했습니다. 네. 심지어 확산이 빠른 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도 30개월이 걸렸고요. 틱톡도 9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틱톡은 그래도 제일 빠르네요. 네, 챗GPT 이전까지는 틱톡이 가장 빠른 성과였는데 챗GPT가 등장하면서 이 기록을 깬 것입니다. 월간 이용자 수 1억 명 돌파 2달이란 그 시간은 얼마나 이례적인 현상인지를 이제 대충 가문할 수 있는 그 대목입니다. 오픈 AI는 챗GPT 성능을 지속해서 고도화했고 이에 따라 월 이용자는 현재 15억 명 안팎으로 추산될 만큼 빠른 확산을 이룬 모습입니다. 네, 정말 15억 명,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게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파급 효과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예, 챗GPT 이전에도 다수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었지만 챗GPT만큼의 성능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용자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챗GPT는 인공지능이 입을 연 첫 사례라는 평가도 이제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입을 연 인공지능에 사람들은 열광했지만 이제 빅테크들은 이런 변화에 조금은 부정적인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요. 챗GPT의 확산이 빠르면 빠를수록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챗GPT는 아이폰 모멘트로 비유되기 시작했는데요. 스마트폰은 2007년에 등장한 이래 사회 곳곳을 변화시켰고 지금은 완전히 현대인들의 손을 점령한 기기로 이제 등극을 네. 했습니다. 챗GPT 등장을 계기로 이와 같은 규모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분석이 IT 업계 전반에서 나왔고요. 빅테크들은 이 지점을 주목하면서 챗GPT 등장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PC나 인터넷 등 기술 발전에 따라가지 못해 무너진 기업의 선례가 그동안 매우 많았기 때문인데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결국 외면받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빅테크 기업들은 챗GPT 등장 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챗GPT로 인해 눈이 높아진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서비스를 개발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투자이기도 한데요.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매우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출시됐고 이런 서비스들로 인해 세상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입을 연 인공지능 정말 와 닿는 정말 신박한 문구 같은데, 자, 인공지능이 답변을 내놓기 위해서는 굉장히 색다른 기술이 접목이 됐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인공지능이란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때는 1950년대인데요. 긴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종류의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챗GPT는 그 중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에 속하는데요.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목적에 맞는 새로운 정보를 생성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선 초대 규모 인공지능 모델 혹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불리는 기반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초대규모 인공지능의 모델의 성능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서비스의 매력도를 결정짓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높은 성능의 모델을 사용할수록 고도화된 생성형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초대규모 인공지능의 모델의 성능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그 성능을 결정짓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의 성능은 통상 매개 변수 수로 가늠하는데요.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사고 과정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네. 이 측면에서 매개 변수를 비유하자면 사람의 뇌에서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와 같습니다. 아, 점점 어려워집니다. 네. 시냅스가 인간의 정보 전달망이라면 인공지능에게는 매개 변수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매개 변수의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모델의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초대 규모 인공지능의 모델이 아무리 크게 그 구현이 된다고 해서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 모델에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얼마나 잘 구현됐는지를 평가할 땐 통상 초대 규모 모델의 성능과 학습 데이터의 품질을 가장 먼저 살피곤 합니다. 가장 많은 매개 변수를 지닌 초대 규모 모델에 가장 잘 세팅된 학습 데이터가 들어가야 매력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드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초대 규모 인공지능 모델 구축하고요. 학습 데이터 입력이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런 기술이 챗 GPT에 처음으로 이제 적용이 된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아니에요? 네. 챗 GPT 등장 이전인 2020년대부터 2021년대까지 한 차례 초대 규모 인공지능 모델 구축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돼 있습니다. IT 업계에선 이때를 통상 초대 규모 인공지능 모델의 태동기라고 부를 만큼 일찍이 주목받은 기술이긴 합니다. 실제로 구글은 2021년 5월 초대 규모 인공지능 모델인 람다를 선보였고요. 중국 빅테크인 화웨이는 판구란 모델을 2021년 5월에, 그리고 바이두는 어니3라는 그 모델을 2021년 7월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내 IT 대기업 역시 이 시기에 자체 모델 마련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를 내놓은 시점 2021년 5월인데요. 이때 그 첫 모델을 내놓으면서 국내 첫 초대 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네. 카카오가 코GPT라는 자체 모델을 마련한 시점도 2021년 11월이고요. LG그룹의 연구조직 LG AI 연구원도 2021년 12월에 엑사원이라는 모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챗GPT는 그래서 특별히 새로운 기술을 사용했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온 기술을 잘 활용한 사례라고 이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일보된 모델이다 이렇게 인식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활용한 것을 탁월하게 이제 기술을 잘 활용했다라는 이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2020년 6월에 출시한 GPT-3란 초대 규모 인공지능 모델에 그 앞선 대화의 맥락을 기억하는 기능을 추가한 GPT 3.5란 초대 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서비스인데요. 오픈 AI가 이미 나온 기술을 잘 활용했음에도 특별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학습 방식에 있습니다. 오픈 AI는 GPT 3.5에 다양한 문헌을 학습시켜서 단어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다소 독특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네. 특정 단어 다음에 오기 적합한 단어를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기능을 구현했다라는 점이 오픈 AI의 특별한 지점인데요. 예를 들어 밥을이라는 단어 다음에 주로 먹는다가 온다는 점을 인공지능이 이해하도록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유려한 답변을 내놓는 매력적인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새롭게 이목을 사로잡았다고 분석이 됩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을까요? AI인데 사람이 아니고요. 자,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챗GPT는 정말 빠르게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들도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활발하게 대처를 했을 것 같은데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네, 이 인공지능의 개발 동향은 챗GPT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빅테크 기업들은 2020년대부터 2021년까지 초대 규모 인공지능 그 모델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조가 2022년 지난해에 접어들면서 다소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요. 네.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이를 기반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식으로 경쟁 구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기업은 그 인프라 투자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기보다는
기업 역량을 서비스 개발하는 데 투입을 했고, 이는 컨텐츠 추천이나 타겟 광고 고도화 등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 음성 인식과 같은 서비스가 플랫폼에 대거 이제 올라온 시점도 2022년을 기점으로 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챗GPT가 등장하면서 다시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열기가 가속화됐다고 분석이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물을 잃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챗GPT가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을 본 빅테크 사이에서 위기감이 번졌고, 이에 따라 투자감이 이제 집행되니까 이런 변화가 이제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인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구글은 2월에 람다를 기반으로 챗GPT와 유사한 챗봇 서비스 바드를 출시했고요. 5월엔 람다보다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 팜2를 마련하고 이를 바드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픈 AI도 올해 3월에 GPT 3.5를 개선한 GPT-4를 이제 공개를 했고요. 챗 GPT에 이를 도입하고 이미지 인식이 가능한 기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바이두의 플라토 3나 아마존의 타이탄, 메타의 라마2, 애플의 에이젝스, 텐세트의 훈이안 등의 모델이 순차적으로 공개되는 모습을 1년 동안 이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챗GPT가 말을 하는 기능에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보는 기능, 네, 앞으로 눈도 뭐 걸을 떴다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정말 진정한 로봇 시대가 성큼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부분은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이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상반기까지는 해외 기업 위주의 자체 모델 인공지능 모델이 구축되는 소식이 좀 이어졌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 기업의 진격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네. LG AI 연구원의 XR1 2.0의 7월 공개가 있었고요. 이를 시작으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NC소프트의 바르코, SK텔레콤의 A.DOT, KT의 믿음이 이제 순차적으로 세상에 나왔고요. 네. 국내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을 위해 기존 모델을 개선하거나 신규 모델을 마련하는 식의 전략을 활발하게 진행했다라는 방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들 기업은 현재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자사 핵심 상품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챗GPT가 이제 등장함으로써 이 플랫폼 기업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어떤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관계에서 조금 짧게 네, 될까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챗GPT 등장 후에 일찍이 대응안을 좀 내놨는데요.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 현 상황을 좀 진단을 하자면 네. 뛰는 네이버와 발도 못된 카카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가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즉 네이버는 주력 서비스를 이제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출시하면서 이용자는 물론 B2B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카카오는 예고한 모델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면서 기술 경쟁에 다소 뒤처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뭐 카카오는 그 와중에 뭐 사법 리스크까지 불거지고 지금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하죠.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챗 GPT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